방송 기자들도 이제 고개를 돌린다고 합니다. 이게 아니다. 안철수는 아니다. 네, 이렇게 나온다는 반응을 듣고 있는데, 특히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서해 북방 한계선 NLL 거기서 좀 남북한끼리 공동 의료 작업도 좀 해보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분명히 합니다. 북한이 군사력 정강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진정으로 비핵화, 핵을 폐기하고 포기하고 휴전선 지역, 판문점 지역에 평화 조성을 할 땐 그때는 좋다. 내 독도까지 와서 고기 잡아라.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는 부속 도서와 네? 북한까지 우리 영토다 그런 상징을 표현하고 있는데, 명시했는데, 네? 부속 도서. 우리가 왜 협조를 못하겠습니까만은 분명히 그 선언 라인은 미군이 땅 따먹기를 하기 위해서 일방적건 선의를 할지라도 선은 선입니다. 네. 네. 그것을 안철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한 오스쿨의 여러분들, 기브 앤드 테이크, 그 논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며, 네. 어쨌든 북한과 할 라인을 통해서, 야, 전투할 거냐? 전쟁할 거냐? 네. 철책선을 몰 거냐? 네. 서로 대화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실험해봤다. 지금까지 약 3,000번 정도 직접 간접 대화, 만남도 해봤다. 네, 5조 원 이상 돈도 퍼주어봤다. 이상까지 또 상봉을 해봤다. 그래도 정례화가 되지도 않고 자유왕래도 되지 않고 국군 포로를 한 명도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런 점 등등을 상기 감안해 볼 때 최소한 박근혜 후보처럼 확고한 국가 간 대북관을 가지고 북한의 그 신뢰, 크레딧을 봤을 때, 은행에서 론을 해줄 때 크레딧을 보고 융자를 해주듯이 북한 신뢰가 구축될 때 만나겠다. 그때 대화하자. 평화 조약을 맺자. 네, 지금 휴전 협정 관계죠. 네, 그런 점 볼 때 이 박근혜 씨가 상당히 안정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언젠가 말씀드렸습니까? 1984, 5년 될 때 서울 육군 보안사령부 LA 킴들이 다 육군 사관학 출신들입니다. 저하고 자주 만나고 교류를 했는데, 저도 프라치 짓을 많이 했죠. 보안사령부. 네, 미국에 와 있는 34, 5명 되는 분들 다 제가 명단을 가지고 연락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찾아와서 북한이 군비 축소? 군사를 30만 정도로 줄이자고 나온다. 70년대 붙어서 북한이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장이었고 함정이 있는 그런 제안이었는데, 그때 저는 아니다. 북한 신뢰가 전제가 돼야 된다. 네, 상호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우리는 군축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우리 당한다. 현재 60만 군대를 30만을 줄여가지고 있을 때 북한이 칠 수 있다. 그래서 북한 신뢰를 확인한 다음에 군비 축소해도 늦지 않다. 그런 답변을 한 바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서울 문제, 벤저 검사, 소위 검사들까지, 네, 돈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만은 검사들까지 벤츠를 고급 성형차를 받고 뇌물 검사 수십억씩 받고, 이것이 민주화의 후유증인지 민주화의 대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골을 때리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네, 검사가 검사를 소환해서 수갑을 채우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저는 느끼는 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안철수, 문재인 이분들이 북한 인권법을 우리가 계속 상정하고 있죠. 국회에서, 네, 유엔에서도 통과됐습니다만은 북한 인권법안에 대해서 이 문재인, 특히 이 사람은 그런 말 합니다. 네, 몇 사람들이 필요 없다. 현재 북한 관계법이 있지 않느냐. 남북한 그 관계 발전법이 있다. 특히 통일부 차관했던 이봉조 씨가 그런 말을 강조해서 문제가 됐는데 엊그제. 이 사람들 참 무식한 사람들 같아요. 북한 인권법이, 북한의 인권이 신장되고 보장될 때 주거 이전이 되고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고 종교의 자유가 분명해질 때, 소위 자유권적 기본권이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것이 보장될 때
남북관계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지금 북한 강제발전법이 있다 해서 그걸 가지고 북한 임금법이 필요 없다고 말을 하는 이봉조, 이킨들 아주 싸가지 없는 인간들입니다. 북한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임금법을 중시하고 그것이 먼저 해결돼야만이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응답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에서 국군포로 내 사람만이야 내 나라 실종자 네 좋다 이런 어떤 타이틀 좋다 내 나라 몇 사람만이라도 우리 해외 언론이 한번 데리고 판문점 내려가고 싶다 도와달라. 네, 그 다음 남북 대화의 그 교착 상태가 물고 튈 것이고 북미 수교 진행될 것이다. 네, 지금 일본은 북한은 몽골입니까? 그쪽 지역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부터서 서울 팀들은 만날 수 없죠. 지금 대선 기간이니까. 북한과 일본은 수교를 하겠다고 만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저는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그때의 상훈, 상처, 미 해결의 장을 해결할 때 그때 비로소 남북 대화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네. 그 다음 제가 보도를 몇 번 했습니다만은 이상한 현상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특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전투기 한 대당 돈이 얼마입니까? 몇백만 달러 되죠? 전투기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최근까지 23명 조종사들이 죽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 추락 사고보다 더 빈번했다는 사실. 어째서 전투기들이 22대가 마구 떨어집니까? 그것도 최정예 전투기들입니다. 값이 비쌉니다. 그런 비행기들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올라가자마자 떨어집니다. 추락입니다. 원인 불명입니다. 20여건 국민 회세가 수천억 달러가 증발하고 조종사 24명 한 사람당 양성하는데 얼마입니까 비용이? 24명이 죽었는데도 대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해법이 안 나옵니다. 사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공군 참모본부에 있고 국방부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보도를 했죠. 뭐 문제 있다. 썸씽롱이다. 비행기 전투기를 조종하고 하는 사람보다도 그 부속품들을 만지고 하는 소위 정비팀들, 정비팀들 중에 간첩들 들어앉았지 않느냐? 들어앉아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아마 maybe 맞을 겁니다. 과거보다도 최근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때 떨어진 비행기가 22대. 이건 말이 아닙니다. 네. 이 문제 차기 정부 이전에 국군 수사대들만 있죠. 보안사령부들, 네, 군 수사대들 무엇들 합니까? 네, 국가정보는 또 무엇을 합니까? 전투기, 정비소, 정비대, 정비요원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네,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통일신문을 보내는 자금들이나 차단시키고, 전화 도청이나 해대고, 네, 인터넷 사업 방해를 하고,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이 정보부 책임자들인지, 당신들, 반드시 불벼락을 맞을 날이 있을 것이다. 네 놈들. 대한민국의 혼을 지키려고 하는 이미지 통신문을 괴롭히는 네 놈들. 하라는 짓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는 네 놈들. 전투기가 떨어지고, 조종사가 죽고, 그 가족들이 슬픔에 잠기고 미망이 되는 그런 상황.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20여 건이 발생하는데도 조사하지도 않는, 제대로 조사 발표도 하지 않은 당신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자들인가? 네. 진짜 당신들과 한 라인을 설치하고 싶은 심정이다. 네. 그 다음, 북한으로 풍선 날리는 사람들 있죠. 서울에 와 있는 탈북자들. 네,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잦은 방귀도 자주 하면은 뭐가 큰 게 나온다 그랬죠. 네. 그처럼 풍선을 통해서 전단지를 넣어서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그런 글을, 편지를 띄워서 북한으로 보낸다.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본 기자가 아니었다면 큰 군사 충돌이 일어날 뻔했죠. 네, 새벽 2시, 3시경에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썼다 그랬죠. 인터넷에. 그 바람에 서울 청와대 등등에서 아차! 하고 1시간 만에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풍선을 스탑시켰습니다. 1시간 만에. 네, 본 기자의 글을 제대로 파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은데, 이제 풍선 날리기를 이번 대선 끝날 때까지 12월 말까지는 안 하겠다는 발표를 그제 했습니다. 신문에서 보도됐는데, 이 풍선 날리기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헐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가끔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북한이 신경기를 냅니다. 신경기를 냅니다. 네, 이 풍선 날리기, 북한에서 만약에 풍선이 서울 상공에 떨어지면 우리 기분이 어떻겠습니까?